안녕하십니까. 뉴욕 치과 병원장 유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중소기업청에서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첫째가 병원의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첨단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세 번째 보는 게 의사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얼마나 성의를 갖고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뉴욕 치과 장점이라고 하면은 믿음을 갖고 신뢰를 주는 치과로서 제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과목이라는 게 우리나라 치과대학 커리큘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은 유학을 간 뉴욕 치과대학이 1호 커리큘럼이 있는 세계적으로 처음 세운 대학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또 배움에는 굉장히 욕망이 있기 때문에 5명에서 7명 이렇게 가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또 한국에 와서 개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뉴욕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뉴욕 치과대학 갔다 온 동창들이 60여 명 돼요. 대한민국에 졸업생들이 이제 뉴욕 치과를 쓰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뉴욕 치과대나 콜롬비아나 단기 연수가 있어요. 일주일만 해도 거기 졸업한 거로 이렇게 연수 받은 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환자들, 일반 환자들이야 이분이 여기서 제대로 전공을 하고 온 건지 연수만 받은 건지 그런 건 표현 안 나죠. 저는 이제 S하면 이제 서울대니까 숨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서울대 뉴욕 치과 하는 것보다는 S 뉴욕 치과 그런 의미로 해서 S를 붙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유학 가기는 콜롬비아 대학으로 갔어요. 치과 대학원으로. 콜롬비아 치과 대학원은 아이비리그라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게 토론 토의 문화에 적응이 돼 갖고 한번 뭐 시키면은 맥힘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토의를 시키면은 직접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술술 나와서 시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랬고, 그런데 이제 뉴욕 대학으로 간 거는 콜롬비아 대학은 뉴욕의 북부에 있어 갖고 스페니쉬 할렘가라고 그래요. 밤에 따콩따콩 총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임상 한번 구경하려면은 임플란트 한번 수술하는 거 구경하려면은 이런 비디오 갖고 이렇게 찍어서 집에 가서 보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뉴욕 대학에서 이제 그 임플란트과가 정규 그쪽으로 제가 트랜스퍼를 했죠. 임플란트를 이제 레지던트로 2년 동안 거기서 치료를 하고 1년 반 동안 임상 교수로 있다가 그러고 이제 귀국하게 된 거죠. 많이 임상적인 발전을 이뤘죠. 세계적으로 보면 임플란트의 역사가 한 50여 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35년. 그 당시에 굉장히 임플란트에서 목말라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가 블루오션인데 어디서 배울 데는 없고 단지 그때 이제 연수로 대학에서 나온 그런 임상 교수들이 이제 연수생들 모아서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교육은 안 되죠. 근데 제대로 외국에서 학문을 보고 실습을 하고 온 졸업생들이 연수회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 임플란트가 좋다는데 안 배운 분들은 난 못해요 얘기 안 나오죠. 임플란트는 요새 믿을 수가 없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속으로는 좀 찡하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처음에 유학 가기 전에는 제대로 배워갖고 온 사람들이 이제 연수도 하고 퍼지면서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한 1세대 아닌가 이런 표현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땐 제가 공부에 열정이 많아서 했다고 이렇게 평가도 되지만 내심으로는 현대 시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전자제품이 6개월마다 바뀌듯이 의료도 이게 획기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후배들이 막 발전해서 오는데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근데 의사들이 이제 의외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가기 전에 사우나를 하고 간다든지 술을 먹고 간다든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롱런으로 할 그런 습관이 아니고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트럼펫을 밴드반이라고 해서 거기서 악장까지 하고 이제 나와서 지금도
원장실에서는 점심시간 이럴 때는 적어도 한 30분씩은 스케일 연습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 이제 연주도 있고. 음악계를 제가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수석들 알고 금관 오중주를 만들어서 금호아트홀에서 처음 프로 데뷔를 해갖고 그때 센세이셔널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전문 연주가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좀 저명하신 치의학 박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트럼펫터 유달준 씨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료할 때 환자한테 임하는 거는 신뢰를 쌓아야 되겠다. 서울에서 개업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쌓인 환자들 지금도 이쪽으로 와서 치료받는 분이 몇몇 돼요. 치료 의자에 딱 앉으면은 가뜩이나 공포 많은 분들한테 주사부터 찔른다든지 이게 아니고 한 1, 2분은 대화를 해서 마음을 좀 놓치고 그래야 설령 어려운 치료를 해도 참고 그러는데 정말 치과에 오면 문 들어서면 식은땀이 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정말 치과에 대한 공포가 크죠. 그래서 그런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치료 의자에 안 앉혔습니다. 그 원장실로 간다든지 대기실에서 같이 차 마시면서 주변 얘기를 하고 몇 날 며칠 문턱이 좀 가벼워질 때까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주사 속도를 빨리 하면 아파요,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좀 허리가 아프고 참더라도 천천히 놔주면 안 아픈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게 난 제일 좋다고 봅니다. 유라 장유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몇 번 보면은 자기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S뉴욕 치과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양심적이고 특히 과잉 진료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만 잘 선별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